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3,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자의 기준이 점점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평균 49억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49억 원이면 편하게 생각하기를 50억입니다. 100억의 반. 옛날에는 과거에는 10억. 그러면 참 부자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서울의 집 한 채가 기본이 10억이니까. 이것은 지난 2016년 5년 전입니다. 그때 실시된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부자의 기준이 3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32억이 5년 만에 49억으로 17억이나 높아졌어요. 그러면 17억이면 53%, 반 이상이 더 올라갔어요. 32억의 반이면 16억 아닙니까? 그런데 17억이 올랐으니까 5년 전보다 53%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잡코리아라고 있어요. 잡코리아. 저도 과거에 직원들 모집할 때 잡코리아 통해서 직원들 모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잡코리아, 알바몬과 함께 최근에 성인 남녀 3,415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과 재테크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눈높이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5년 전에 동일한 설문 결과는 32억, 2018년도에는 40억, 작년에는 46억,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물가는 점점 상승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집값이 얼마였습니까?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또한 주식의 가격이 5년 전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보면 5년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들 2배 이상 올라는 상태입니다. 부자의 기준,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30대는 평균 52억, 부자의 기준이 52억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20대와 40대는 그보다 조금 아래 48억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55%. 소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절약 정신입니다. 근검절약. 책에도 보면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으신 분들 계세요. 저도 며칠에 한 권씩 읽고 있어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읽었어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위인전, 전기, 회고록, 또 동기부여 책이라든지 또 주식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러한 책,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러한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무조건 다 첫째, 절약 정신, 절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께 절약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작년 여름에 미니스탁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1,000원 단위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하루에 3,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도 미니스탁으로 푼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그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30만 원치 미니스탁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작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만에 20% 수익을 올렸어요. 19.79. 그럼 19.8 아닙니까? 또 반 올리면 20% 아니에요. 30만 원이 36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존, 테슬라, 스퀘어, 엔비디아,
도큐사인, 넷플릭스 이렇게 6개의 종목을 30만 원치 샀습니다. 30만 원이면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거 한 주도 못 사는 가격이죠. 그런데 6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테슬라와 스퀘어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푼돈 관리를 하면서 미니스탁 같은 경우 아주 모으기가 돼지 저금통 그러한 마인드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8개월 만에 20%. 그 3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36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한 15년, 20년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30대, 40대, 20대 여기서 가장 높았던 게 소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20대, 30대, 40대 모두 가장 높았어요. 20대는 그 다음 순위로는 알바, 아르바이트, 또 부업 등 N잡, 2잡, 3잡 그것을 뭐 N분의 1 그러잖아요. 인원수대로 N잡으로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린다는 답변이 48%로 높았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체력이 왕성하니까 2잡, 3잡 가능하겠죠. 점점 중장년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결코 그게 육체적인 힘이 따라주질 못하죠. 30대는 예적금 등 저축형 상품을 이용한다라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서 오히려 마이너스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의 주식 투자하는 인구라 그러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고 은행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렴풋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는 주식 투자 그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 망한대요. 위험하대요. 그거 쉽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막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 그거를 쉽게 달라붙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로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기 전에 그동안은 돈을 어디에 보관했었습니까? 누구든지 은행이에요.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은행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이야 몇 억씩 있어야 투자를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억대의 금액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하기 전에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은행에 괜히 넣어놨구나.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넣으면 참 손해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주식 투자 종목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S&P 500 ETF입니다. 미국의 대형 50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그 미국의 500개 회사의 주주입니다. S&P 500 ETF 딱 10,000원짜리 한 주만 사도 그 500개 회사의 주주예요. 대신 그 주주의 힘은 아주 미약하죠. 10,000원짜리 가지고 500개 회사를 샀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점점 불려나갈 것 아닙니까? 자, 작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거, 킨덱스, S&P 500 작년 8월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8개월 만에 어제 18% 했는데 오늘 85원, 75원 어제 미국 증시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17%입니다. 8개월 만에 17%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11,700원이죠. 1,700원 17% 수익 났어요. 은행에 그 10,000원을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8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야 100원 붙어요. 그렇죠? 10,000원에 1%면 얼마입니까? 1,000원, 1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10,000원을 넣게 되면 1년 후에 100원 생겨요. 그것도 15.4% 또 빼야 되죠. 그런데 S&P 500이 넣게 되면
1년 후에 약 1.5% 이상의 배당금이 또 나와요. 은행보다도 더 많이. 그러고도 현재 8개월 만에 17%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S&P 500이 나스닥이나 삼성전자나 그 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대신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죠. 단타 치고 오르면 팔고 금액만 보고 주식 사고 파는 그런 것 말고 미래를 보고 노후를 보고 꾸준히 연 5%, 10%, 15%의 수익을 보고 꾸준히 사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은행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펀드, 투자형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약 23% 정도 됐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43%, 그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날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반면에 40대 중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한다는 응답자도 22%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재테크한다는 건 요즘 세대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자금 관리, 최신 경제정보 취득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최신 경제정보 취득 아주 중요합니다. 은행에만 넣는 사람들은 아마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에 대한 정보에 눈을 뜨게 돼요. 또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해도 저는 성격이 또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증시 먼저 봅니다. 또 각종 경제 뉴스 같은 거 다 훑어봅니다. 이건 제 취미예요. 저는 유튜브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해왔던 저의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국내 경제, 국내 정치, 문화, 사회 쭉 봅니다. 저는 항상 미국 경제부터 증권, 경제부터 보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한국에만 투자를 한다 그래도 미국의 이 경제, 증권 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세계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취미이면서도 또 저는 이게 궁금해서라도 저는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는 성격인데 마침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기 전에는 주식 투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은행에 그동안 넣었던 걸 후회를 합니다. 야, 이거 수익이 괜찮은 건데? 저라면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 투자합니다. S&P 500의 2배의 수익이에요. 위험성? 그렇게 위험성 없어요, ETF는. 개별 종목이 위험성이 있는 거지 ETF 종목들, 특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러한 ETF 종목들은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산 얼마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 모으셨어요? 49억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자 기준이 49억이래요. 여러분, 50억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모두.